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연일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이래저래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소송에 대해서 낙관적인 상황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뒤에 XRP 시세 역시 살짝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수준의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흐물거리는 상황에서 6% 정도의 시세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은 반가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현재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1달러를 이번에는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낙관적인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을 더 갖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FX 스트릿이 XRP가 1달러에 도달하게 될 4가지 이유, 근거, 이런 제목으로 강세 전망에 대한 근거를 분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가지 근거는 꽤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그닥 좀 설득력이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들 제시됐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세를 1달러 수준이 아니라 3달러, 나아가서 10달러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에 폭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은 단연 SEC와의 소송 이슈입니다. 하도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시세가 억눌려 있다 보니까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폭등 수준으로 환호 랠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부인하는 분석가들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소송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XRP의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4월에서 5월을 거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3가지 정도로 갈래치기를 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이 산발적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 소리가 그 소리 같기도 하고 저 소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소송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전해진 여러 긍정적인 소식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3가지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투자하기 가장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도 그렇고 아직 시작 단계에서 빛을 내는 그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의 마음고생 길었던 그 시간이 어쩌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보상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참 조심스럽게 또 강하게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들 잘 체크하시면서 리플을 바라보신다면 시세 그 이상의 의미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거진 블라블라 7번째 호가 4월 16일에 일괄 발송됩니다. 매거진 신청을 원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EO가 높은 수준의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펼친 덕분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반갑게도 리플이 나름의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6% 이상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0.77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0.77달러 위로 올라선 상황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는 이유는 이 부근이 바로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잘 지지를 받아주면 0.91달러까지 이 상승 랠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이후에 1달러 수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기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XRP 1달러는 막연한 홀더들의 심리적인 기대감인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이 나름의 대답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FX 스트릿은 아예 제목부터 XRP가 1달러에 도달하는 4가지 이유 이렇게 뽑으면서 1달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를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보다 더 매력적인 제목으로 느껴지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FX 스트릿은 먼저 XRP가 3월 28일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 급락 이후에 상황이 더 악화됐다, 저점을 확인한 뒤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XRP는 다시 상승세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는 3월 28일 0.93달러에 도달한 뒤에 0.62달러에서 0.68달러 수준의 매수 영역으로 26% 급락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이 영역에서 이탈한 뒤에 9% 상승을 했고 0.73달러에서 고금 분투를 벌이고 있다. 눈에 띄는 중요한 장애 지점은 2022년 거래량 통제 지점인 0.77달러다. 이 영역은 2022년 초 이후에 리플이 가장 많이 거래된 구간이라서 지지와 저항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지지 라인으로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이 구간 지지를 거의 받으려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FX 스트릿은 황소 세력은 이 구간 저항을 넘어서는 빠른 회복을 시도하려고 할 건데, 이를 위해서는 0.85달러와 0.91달러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그럴 경우에 XRP는 심리적인 수준인 1달러 리테스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달러 도달의 첫 번째 근거는 차트 기술적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X 스트릿이 제시한 두 번째 근거는 XRP에 대해서 명확한 강세 신호를 보여주는 유일한 온체인 매트릭스 MVRV였습니다. 실현 가치에 대비한 시장 가치 모델인 MVRV는 XRP를 구매한 투자자의 평균 손익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FX 스트릿은 이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22% 부근을 맴돌고 있다. XRP 가격이 1월 말 바닥을 형성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상승 추세로 인해서 2주 동안 53%가 상승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 XRP는 유사한 상승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FX 스트릿은 세 번째 근거로 XRP를 10만 개에서 100만 개를 보유한 지갑과 10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 관계가 나타났는데, 지난 12월 24일 전자의 경우에는 XRP 보유량 비율이 9.9%까지 올랐고 후자는 72%까지 상승했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적은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 그룹은 감소세를 보이면서 9.5% 정도 보유하고 있고, 고래들의 보유량은 73.1%로 늘어났다. 1000만 개 이상 XRP를 보유한 고래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낙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미 물량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줄었고 고래 물량이 엄청 늘었기 때문에 이건 가격 상승 시그널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활성 주소와 온체인 볼륨 모두 2월 8일 이후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명확한 일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왜 상승 시그널로 거론이 됐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FX 스트릿도 별도의 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빼고 나머지 앞선 3개 그거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3가지만 잘 참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FX 스트릿은 기사 말미에 1일 종가가 0.6달러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 강세 전망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지금 분위기상 어마어마한 외부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분 탓인가? 이번 한 주 동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임팩트가 컸 것은 단연 뭐니뭐니 해도 법원이 SEC의 방패였던 DPP를 무력화시키면서 내부 문서 공개를 다시금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워낙 파급력이 큰 소식이다 보니까 이후에 XRP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강제 합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송 엄청 잘 진행되고 있어,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밝히면서 아주 묘한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소식들이 복합적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딱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개미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중요 포인트를 정리하면 3가지 상황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약식 판결 이슈입니다. 현재 리플 측은 5월 약식 판결을 원하고 있는 반면 SEC는 5월은 너무 빠르다, 이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법원은 4월 22일까지 약식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법원에 보고해라, 이렇게 명령한 상태입니다. 약식 판결 이슈는 사실 양측의 합의,
이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홀더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강제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양측이 약식 판결로 갔을 때 법원이 중재해서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승소와 거리가 있지만 패소를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리플 입장에서는 승소 대신 벌금을 내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을 당겨서 시간을 벌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약식 판결 과정에서 합의 종결 이런 말들이 부쩍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법원이 SEC의 DPP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SEC 입장에서는 리플 측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것보다 차라리 합의 수준에서 정리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분석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DPP가 이렇게 이번에 리플 소송 과정에서 무력화될 경우에 이건 앞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서든 SEC의 DPP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전례, 판례가 되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엄청 무척 많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 최종적으로 안 까고 적절한 벌금 수준에서 법원이 중재를 해주면 약식 판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못 이기는 척 양측 합의, 소송 종결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둘 다 어그러지면 이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 진행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정식 공판의 첫 시작점은 6월에서 7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송의 결과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은 리플 사건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측을 한 것이지,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여겨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리플 측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리플이 좀 무서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SEC 자꾸 지랄 떠는데 그럼 우리도 끝장 본다,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공표를 한 건데, 바로 전현직 CEO 둘이서 동시에 배심원 판결을 법원에 요청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빵 날리고 나서 소송 예상보다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번에 밝힌 거라서 사실 SEC를 아주 강력하게 매긴 걸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EC와 SEC 변호인단은 지금 머리 터지기 직전일 겁니다. 당연히 늘 그래왔듯이 일회성 소송 방식을 통한 규제, 이런 낡은 규제 방식이 이번에도 당연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상황이 완전 예측 밖의 범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한 이 전직 SEC 고위 임원들이 집단 소송까지 당한 것은 규제기관으로서 SEC의 규제권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SEC는 어쩌다가 완전 글로벌하게 동네 북이 됐고,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 취급을 받는 지금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상황은 크게 세 가지다. 약식 판결과 합의, 이 두 가지는 완전 별개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상 궤를 같이 하면서 돌아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마지막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남은 올해를 잡아먹게 될 그런 상황은 정식 재판인데, 일단 정식 재판으로 가서 배심원 판결로 가면 리플이 아예 승소해버릴 가능성, 그러니까 SEC가 패소할 가능성도 되게 높다. 이렇습니다. 소송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고 여기저기서 전망 분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그게 다 낙관적인 거라고 해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 상황을 중심에 딱 두고 이 상황을, 주변 상황을 바라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리플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예측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세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고 소송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이고 대체로 지금 나쁜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좀 받으면서 1달러 지지라인으로 확보하고, 이때 뭔가 극적인 합의가 됐든 뭐가 됐든 긍정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벌어지는 것 아닐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